안녕하세요. 통찰공장 공장장 YQ채입니다. 제가 네이버 블로그랑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는 꾸준히 오피니언을 올렸는데 요새 한 달간은 사실 신경을 잘 안 썼어요. 뭐 관심이나 인정이나 제가 원했던 것들을 생각보다 거기서 얻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좀 더 관심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. 오늘 처음으로 다뤄볼 주제는 AI는 여의봉이자 파르마콘이다. 여기서 파르마콘은 그러니까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고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는 건데 저는 AI가 손오구의 여의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 뭐 AGI가 오면은 이게 만능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만능 도구가 아니고 잘 쓰면은 약인데 못 쓰면은 독인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왜냐하면 여의봉은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여의대로 된다는 건데 사실 지금 현재 AI는 환각이나 이 기억력이 짧아가지고 그 확률적으로만 뜻대로 되잖아요. 그러니까 여의봉이기도 하고 그리고 환각은 사실 뭐 버그라기보다는 뭐 트레이드 오프죠. 결국에는 이 AI 시스템 자체가 LLM이 확률상으로 그 다음에 올 법한 단어를 계속 추론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안전성을 높이면은 거짓말이 늘고 거짓말을 줄이면은 답변을 거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론 그게 초기 모델보다는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거짓말이나 환각을 많이 하니까 뭐 정말로 뛰어난 프론티어 모델인 경우에도 그래서 아직 완벽한 만능 기계 AGI는 아니다. 그래서 뭐 이게 사실 AI를 도입한 전 영역에서 반복이 되죠. 뭐 기업 70%가 이 생성형 AI를 도입을 했는데 그 중에 거의 한 90% 정도는 뭐 생산성 향상이 없고 그래서 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솔로 역설이라고 불러요.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날 줄 알고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 역설. 뭐 그래서 이런 여의봉 같은 AI가 결국에는 돈을 엄청 잡아먹으니까 문제죠. 돈을 잡아먹는데 그만큼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니까. 예를 들면 1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버는 거는 뭐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지금 이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고 이것 때문에 뭐 삼전 하이닉스가 그렇게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계속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거고.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 AI를 가장 잘 만들고 최대한 잘 만드는 인재들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미국과 중국이니까. 근데 이 문제는 이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. 미국 빅테크들이 이 AI 서버 만들 때 이 감가상각 그 칩들 메모리 칩들을 6년으로 길게 잡아요. 사실 그래서 이게 AI 칩들의 근데 사실 그 기술적 수명은 1년 반인데 뭐 그게 지나서도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최적 구간은 1년 반이거든요. 근데 그걸 일부러 6년으로 길게 잡은 거지. 왜냐면 그렇게 길게 잡으면은 그 기간 동안은 이익으로 잡히니까. 그러니까 감가상각 기간을 늘린 거예요.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언젠가 털어야 된다는 거지. 그래서 이 마이클 버리가 얘기한 그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회계적인 문제가 이거죠. 사실. 결국에는 칩이 계속 뭐 지금 사가지고 5년, 10년, 20년 계속 쭉 쓸 게 아니라 길어야 1년 반이 그 최고 성능 뽑아낼 수 있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칩들이 나오는데 그걸 그거를 회계상으로는 그걸 알면서도 회계상으로는 1년 반을 4배로 늘려가지고 6년 뭐 그렇게 늘려버리면은 이게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아니니까 이게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회계적인 눈속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
사실 중국은 AI를 잘 만들고 뭐 GLM 5.2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나온 그 문샷 키미 K3라든지 아니면 뭐 퀘니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, 얘네 문제는 이 AI 섹터가 아니라 국가 총부채가 굉장히 많아요. 거의 GDP의 3배? 우리나라가 거의 1점 몇 배인데, 근데 그리고 얘는 또 부동산이 작살이 나가지고 깡통주택 또한 전 세계에 한 200만 채, 중국 전체 200만 채 정도 되고, 그리고 한국은 제일 문제가 가계부채죠. 사실 총부채는 그래도 괜찮은데 가계부채가 거의 1년 소득의 2배니까,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침체될 수밖에 없죠. 빚이 많으니까. 그리고 또 인구는 세계 최고 속도로 줄어들고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문제는 뭐냐. 그래서 이 AI에 다 매달린 이유가, 그러니까 미래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현재 이렇게 불안정한,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, 그리고 내가 원치 않아도 막 갑자기 난 길게 쓰고 싶은데 갑자기 짧아지고 이런 환각들이 일어나는 이 불안정한 AI를 앞으로 이게 지배를 할 거다. 마치 우리가 그 철도가 그랬고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지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래서 결국엔 지금 국가적으로도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AI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, 심지어 빅테크들은 거의 수천조 원에 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, 결국 지금 도태되면은 나중에 아예 못 따라갈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포모인 거예요, 이것도. 근데 그거를 빠지면 되는데, 예를 들면 애플처럼 그냥 자기 딱 주관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AI 여기 지출에 쓰는 거는 이거 미친 짓이다. 이거 어차피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로 들어와 봤자 뭐 우린 쫓아가지도 못하고, 그러니까 우린 참여하지 않겠다. 그렇게 참여하지 않아도 버틸 체력이 있고 충분히, 그리고 브랜드 파워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, 물론 이 AI 그 군비 경쟁에 뛰어든 다른 뭐 알파벳이나 뭐 XAI나 아니면 뭐 메타나 다 이런 사람 이런 데도 합리적으로 투자한 거죠, 사실. 왜냐면 여기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도태될 거라는 자기네들 논리 안에서 합리적인데, 이게 각자의 생각은 합리적이지만 이게 모이면 또 제정신이 아닌 거죠. 왜냐면 투자 비용이 너무 크니까. 그러니까 이 투자 비용이 굉장히 커요. 옛날에 철도나 인터넷에 비하면은 뭐 당연히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서, 그리고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, 그거 이상으로 좀 광적인 게 있다. 그리고 마치 이게 AGI가 오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. 근데 뭐 이건 얘기를 했지만, 그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래퍼 비프리도 그 유명한 쇼츠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건물은 로버트가 만드는 줄 아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, 마치 그 얘기처럼 건물은 로버트가 만드는 게 아니고 건물은 AGI가 만드는 게 아닌데, 그리고 만약 AGI가 해답을 주더라도 그 결국 그 해답을 따르는 건 인간인데, 인간의 수가 뭐 AGI처럼 자가 복제를 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해답을 줘도 해답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의 캐파나 인간의 수나 그런 기술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AGI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상향에 가깝죠. 저는 솔직히 이거를 그 십자군 전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자원이 들어갔고, 그리고 성지는 가까워져 가고, 그리고 계속 결국엔 이 군비 경쟁을 이끌어 나가야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, 그리고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 목표가 있어야지. 근데 이 생각보다 저는 AGI가 그렇게 빨리 올 거라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AI가 물론 세상을 바꾸지만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AI가 바뀌는 속도보다 훨씬 느릴 거다. 왜냐면 모든 기술이 그래 왔으니까. 뭐 AI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, 옛날에 인터넷 나오고
자동차, 뭐 철도, 뭐 그런 증기기관 그런 산업혁명들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도 뭐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? 지금처럼. 지금은 다를 것이다. 옛날에 마차 탔을 때는 차 탔을 때처럼 많이 바뀌니까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게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국에서 그 20대에서 25세 사이에 그 AI 노출 직종 고용이 거의 한 16% 감소를 하고 근데 오히려 30대에서 한 3, 40대는 6에서 9% 증가했어요.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15세에서 30세까지 AI 노출 산업 취업자가 3년간 한 20만 명 줄었어요. 근데 오히려 50대는 늘고. 근데 결국엔 결국 일은 사람이 해야 돼요. 사람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고민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마치 AI가 당장에 내일 AGI가 나오고 뭐 오히려 ASI처럼 인공 초지능이 나와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것처럼 지레 겁을 먹고 있는데 저는 좀 관점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AI는 여의봉이다라고 한 게 결국에는 여의봉은 손오공의 도구잖아요. 뭐 여의봉 자체가 그 자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결국엔 손오공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라고요.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직 불완전한 만능 도구로 가고 있는 중이지만 이거를 도구로서 생각을 해야지 뭐 어떤 우리의 삶을 잠식을 하고 우리를 없앨 무슨 옛날에 터미네이터 3에 나왔던 것처럼 스카이넷처럼 여기면은 여기거나 아니면 아예 너무 초인적인 존재, 뭐 신적인 존재처럼 여기면은 좀 문제가 있다. 그냥 저는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정신 건강이나 커리어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뭐 AI를 어떤 그냥 자동차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. 아니면 스마트폰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데 AI를 적용할 수 있고 AI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위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똑똑하지만 가끔씩 좀 병신 같은 소리를 하거나 헛소리를 내뱉는 그런 유능한 교수로 생각을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여의봉인 여의봉이자 그래서 결국에 AI가 파르마콘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. 잘 쓰면 독인데 아니 잘 쓰면 약인데 너무 과도하게 쓰면 독이 되니까 예를 들면 뭐 AI 가상 파트너랑 너무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또 너무 AI한테 의존해서 자기의 주관을 잃고 내가 가야 될 방향까지 위임을 한다든지 중요한 거는 방향은 내가 가져가고 그 지시는 내가 원하는 게 명확히 있어야지 AI를 저는 제대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AI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를 증폭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지. 이거 자체가 그 답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에요. 내가 물어볼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지 답을 제시하는 거지. AI 자체가 답은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나 목적이나 방향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고요. 뭐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